언론에서 제가 오늘 우리 토론회를 전환길 면접 받는다 이렇게 언론 되는데 반대편에 있거나 전환길을 불편해하는 친한파나 또 이런 사람들의 프레임 아닌가 생각하는데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굳이 안 나갈 이유가 오히려 감사하다. 한미 관세 이야기를 하셨지만 당내에 있는 친한파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지 그리고 무슨 파다를 가리지 않고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함께 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를 구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당원의 50% 이상이 저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구구정당에 남지 마시고 당을 떠나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을 살리기 위해서 나온 전환길 씨가 그 이야기 하지 마시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노. 저는 제가 이야기했던 그 세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조경태가 당대표가 되면은 반드시 출당 그리고 퇴출시켜내겠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그분 이야기는 하지 말지요. 계엄에 대해서조차 그분은 거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환길 씨가 사안의 출당 여부를 당대표 후보에게 묻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환길 대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당대회를 하면 당의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심으로 해야지. 전환길을 중심으로 친전환길이다 반전환길 이런 프레임 자체가 이제 못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환길이 뭡니까 아직? 정청래 후보가 61.74%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당선되었음을 정청래 당대표님 부정중앙에서 당기를 힘차게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 앞에 불 좀 꺼주세요.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안 보입니다. 항상 평당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요한 당의 의사결정은 당원 뜻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원 동지들께 당원들의 당원입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지금 바로 검찰개혁 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시키겠습니다.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양도세 기준 때문에 여론이 좀 안 좋은 지적이 있는데 재검토를 하실 건지 오늘은 전당대회 관련된 것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수락연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청래를 지지하지 않았다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는 거 좋은 일 아닐까요? 조만간 의원님들 그룹별로 점심 저녁 식사 잘 모실 테니 없는 약속 만들어서 피하지 마시고 있는 약속도 당대표가 부르니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입니다. 여야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됐으니까 이게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이 결국은 무조건 숫자가 많으면 그냥 숫자로 밀어붙여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게 바로 전체주의로 가버리는, 그리고 나중에는 독재로 가버리는 그 길인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다른 분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분이에요. 야당에 대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와 손잡지 않겠다는 여당 대표의 넘치는 폭주에 대해서 영만지구, 잔이 가득 차면 반드시 넘치게 되고 화를 부릅니다. 명심하십시오. 먼저 정청래 대표님께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 대표님 만나 뵈면 악수부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여당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것은 곧 국민과의 전쟁 선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로 서운합니다. 서운합니다. 또 윤석열 말씀하시네요. 우리 미래 좀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이미 지나가신 분인데 그렇게 할 말이 없고 자신감이 없습니까? 맨날 내란 하시게 우리 김용민 의원님. 그렇게 아니 이제 집권하셨잖아요. 집권하셨고 제가 필리버스터 하는데 계속 끼어드는데 왜 말을 못합니까? 김용민 의원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김용민 의원 나와서 하세요. 조용하시라고요. 비켜. 비켜 내가 하게. 예, 알겠습니다. 자, 품격을 지켜주세요. 갑자기 사퇴하라 그러시면 신 의원님 무제한 토론 계속하세요. 그 토론 대꾸하지 마시고요. 대꾸하지 마시고 신 의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만 쭉 하시면 됩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어젯밤 이춘석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노련하고 그리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당 대표 때 제가 지도부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대표님이나 당 지도부에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 요청하거나 이 자리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김문수 후보에게 듣는다. 자유파 유튜브 연합토론회 공동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면회를 바로 가실 건지 당대표 되면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정이 그 누구보다 적지도 않을 겁니다. 뭘 단위 면회를 가는데 전들 왜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때가 있는 겁니다. 방법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그걸 다 나는 면회 간다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또 가느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감옥 생활을 2년 반 해보고 많은 고문을 당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더 감옥에서 고문을 많이 당한 사람 없어요. 무조건 뭐 면회 가냐 안 가냐 당대표 되시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을 국힘에 다시 입당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주실 겁니까?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 그분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없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아니 당원된 지 얼마나 됐다고? 누구가 왜 여기 와? 나 당원된 지 20년 됐어. 한 달짜리가 여기 왜 와? 야 우리 당이 와서 하는 게 뭐야? 저기 나와 있는 전환기 씨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고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정당화하는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투쟁할 수 있습니까?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도 반대하고 또 구치소에 가 계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조경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 손잡고 대통령 그저 탄핵시키는데 가결시키는데 찬성했고요.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른 후보들의 이야기를 방해하는 그런 행위 자체는 정말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제가 당대표가 되어서 저는 확실하게 정리를 잘 할 것입니다. 이모경을 민원 정책실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랬어요? 불법의 민원 많이 써요. 바쁘신 가운데서 저까지 찾아주셔서 더 일찍 오려고 했는데요. 꼭 해야 되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럼 저 제일 빨리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 여당 대표가 되셨으니까 항상 늘 하는 말이고 또 같은 마음이겠지만 여당 뿐만 아니라 나라 국민 전체를 잘 이렇게 보시고 평안하게 하는 게 가장 여당 당내 대표 수장으로서의 역할이다 싶습니다. 부담을 덜 주시지. 법구경, 우리 법구경 아시죠? 나를 이기면 세상을 이긴다. 예. 법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게 불법이에요.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감정을 빼라고. 감정. 예. 또문한 유념간택. 지도. 지극히 도는 어렵지 않다. 이제 도가 이제 법으로 바꾸면 법은 어렵지 않다. 다른 말로 정치는 어렵지 않다. 네. 왜냐하면 유혐간택하면 된다. 간택을 혐오하면 된다. 싫어하면 된다. 그게 감정이에요. 자기가 만든 자기 감정. 지나치게 자기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 법을 위반하게 돼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제가 오늘 듣고 한 건 아닌데 제가 감정을 빼고 탕평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탕평. 감정을 빼고 법대로. 장관,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송석준 의원님,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나가세요. 나가세요. 잠깐만요. 지금 곽규택 의원님. 네. 제정신입니까? 감정을 빼고 법대로. 오늘 수사 응하시게 된 계기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윤 의견을 아직까지도 주창하는 그런 세력들은 저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저는 규정하고요. 의원님 오늘 조사받으셨는데 어떤 부분 주로 소명하셨을까요? 주경호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의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이 위헌적인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특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집중적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조경태 의원께서 특검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당을 내란 동조 정당으로 만들어서 말살하려는 특검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을 보고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하면 이게 바로 내부 총질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무릎 꿇고 특검 앞에 나가서 우리 동지의 등에 화살을 쏘는 칼을 꽂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당 지켜지겠습니까? 우리 국민을 배신하고 우리 당을 배신한 배신자는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선은 분이고 저는 아들입니다. 누가 해체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재명 일당도 나가라 외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던 장동혁을 향해서 배신자라 부르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제1야당의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에
전격적인 당사 압수수색으로서 당의 심장이라 할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선인 공모할 야당 탄압입니다.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밤늦은 시간인데 나와주셨네요. 대통령이 오늘 저녁 행사에도 좀 오시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런 광복절을 특히 독립유공자들, 순국선열의 후손들을 뒤에 병풍처럼 세워놓고 자기 국민임명시라 그러면서 대관식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놓고 오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정청래 그 공식 자리니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내 옆에 앉았더라고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 사람하고 압수한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던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가 정청래하고 마음 편하게 압수할 사람이 있겠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옆에 앉을까요? 고생 많으십니다. 옆에 앉을까요? 여기서 그래도 여기는 좀 시원하지만 그래도 이거 뭐 계속 계시면 힘들잖아요. 집이 제일 좋죠. 그래도 집만큼 좋은 데는 없죠.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김 후보가 이 반바지인지 속옷인지 모를 차림으로 침대에 앉아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에는 나는 방탄조끼가 필요 없다라면서 틈만 나면 앞서풀 풀어 헤치더니 이번 당대표 선거에는 급기야 맨다리 노출입니까? 모르고 본 사람 눈은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님,
젊은이들도 그렇게 빠르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버하시면 허리가 나가요. 김문수 후보가 시연하던 쟁기 자세는 복부를 자극해 소화불량에는 좋은데 그 동작하다가 감기를 많이 낀다고 하니 당직자들은 거리를 좀 띄우시길 조언드립니다. 제가 감옥에서 2년 반을 있었는데 감옥이 매우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스스로 하는 체조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농성을 하면서 보니까 운동을 너무 안 하고 하루 종일 양반다리 하고 앉아 있다 보니까 몸이 너무나 굳어지는 것 같아서 몸풀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이 진통제였습니까? 치료제였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분 치료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분 치료제. 수요 대책으로서 쓰여진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통제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6.27) 대책 약발 다 했나. 서울 아파트값 다시 고개. 마영송 중심으로 한강 쪽에 오르고 강남 쪽엔 최고가를 경신한 데도 있고 월세가 많이 늘어나고 100만 건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도 있고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다루겠다. 결국은 이 물량에 대한 공급 대책이 나와줘야만 완결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고 발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세적인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공급대책에는 서울 아파트 공급대책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장관님, 지금 강남과 마용성에서 신규 아파트 30평형대의 평균적인 가격을 아십니까? 가격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그 공급대책에는 서울 아파트 공급대책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얼마 호수를 물어보시나요? 장관님, 이 어제 사고가 중대재해 맞습니까? 현재 2분 이상 사망하셨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 맞습니까? 현재 수사를 해봐야 되지만 현재 제가 보기에는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의 실생활 원칙들에 먼저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산재와의 전쟁 한 일주일 전에 선포하셨죠. 제가 모든 말씀을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진짜로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경찰이 코레일에 대해서 강제 수사해야죠. 맞습니까? 지고화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또 압수수색해야죠.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저와 같은 이 30대 작업자들이었는데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번 열차 사고에서 두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중대재해죠. 그렇습니다. 네. 그 최근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고용부 장관께서 산재 직보방을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죠. 미필적 고의살인, 주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면서 사고업체의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그죠? 맞습니다.
코레일 같은 경우는 지분 10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사고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고 책임과 관련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오너가 책임이 있다면서요? 코레일의 오너는 누굽니까? 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도 아마 이 사고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느끼면 됩니까, 그냥? 이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방역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승계 관련해서 쟁점 사안들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들. 진행에 좀 제대로 자, 의원님. 아니, 노동자들 문제하는 게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기다리세요. 지금 하잖아요. 저 끝난 다음에 하세요. 자, 끝난 다음에 하세요. 쳐주세요. 진행하세요. 아니, 국토위에서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못 합니까? 자, 오늘 지금 의사 안건에 이런 게 없잖아요. 현안 질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언제 질의를 합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야 간사간에 협의를 해서 정식으로 안건을 잡아서 한번 하자고요. 현안 보고를. 그 청도 관련된 철도 관련해서 저희가 얼마나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관님이 의심초사하면서 이리저리 뜨신다고 해서 저희가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가 이제 본회의가 10시부터 진행이 되고 시간상 오늘 이제 우연하게 이제 겹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회의 진행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자, 다음. 위원장님만 화낼 줄 아시죠? 아니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지금 이거는 위원장이 집권 남용하는 거예요. 고소하세요. 고소하세요. 자, 저 사장님, 노조 고소 취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중을 취소하겠어요? 고려해서 안 들리잖아요. 저도 안 들립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됐습니다. 됐어요. 위원장. 본인도 마음대로 했잖아 거기서. 의사 진행 발언.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본인 감정 배설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한 사람은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 이거 참. In this regard, we are concerned that the passage of the Yellow Envelope Act in the National Assembly could affect Korea's reputation as a regional hub for multinational companies.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2013년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부터 이 법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이 법은 노동현실, 특히 하청 노동자 등 직원을 직원으로 부르지 않고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더 어렵고 취약한 노동계층의 현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진작에 통과시킨 법이었는데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노동계 염원이 미뤄졌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달성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원청 기업의 경영진은 수많은 하청 회사 노조들과 일일이 직접 교섭을 해야만 하게 됩니다.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게 만드는 노란봉투법을 기어이 강행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하며 강력히 규탄합니다. 묵념 대통령님 추모는 여러 번 왔는데 오늘 약간 감정적으로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창당 선언하고 했을 때 기본 경로와 같은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공원에서 창당 선언했고 또 노 대통령님께 창당 보고를 했었는데 오늘도 제가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민주당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민주당의 근데 박지원 의원님 제가 사적으로는 친한 분입니다. 정말로 빨리 합당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석방 일성부터 밝혔지 않습니까? 극우화된 국민의힘을 반토막 이하로 줄여야 된다. 남은 반을 민주당, 혁신당 등 다른 여러 당이 가져가는 것이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을 바르게 잡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박지원 의원님도 또 많은 비판하신 분도 저를 위해서 하는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호남 일정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이거를 마치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광주의 옥지연 대주교님, 그다음에 익산의 원불교 교정원장님 등이 저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게 있습니다. 익산의 원불교 교정원장님, 익산의 지방선거 운동을 지금 하려고 광주나 전주를 가는 건 아니다. 라디오에서 2030 남성들이 극우 성향 좀 보이고 극우 정상이 포획하고 있어서 정책 좀 고민해 보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극우화된 남성들, 젊은 남성들 대상으로 어떤 정책들 고민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20, 30대 남성 전체가 극우화되어 있지는 않죠. 윤석열 석방 시에 윤석열의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윤석열에게 환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20, 30대가 극우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런 20, 30대는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전례 없이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정말 제가 교정교화가 안 된 것 같다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최근 모습을 보면은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이 무슨 개선 장군인 양 행동하고 있습니다. 교정교화가 안 된 것 같다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마치 사전에 각본이라도 짠 듯이 의결을 올리면 여야 단 한 명씩 토론의 기회를 주고, 한 의원이 토론 종결 신청을 요청하면 위원장이 그대로 받아서 토론 종결을 선언하는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사용했습니다. 이 자리를 좀 밀어주실래요? 위원장님이 먼저 오셨지 않습니까? 안 오셔갖고.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성격제가. 와서 인사를 좀 하세요. 우리는 먼저 와서 위원장을 기다리는데 아니네요. 제가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많이 안 줘서 네. 아주 법사위가 굉장히 험악했었습니다. 네. 전임 위원장이 그래도 그렇게 운영하셨는데 또 참 있을 수 없는 희한한 또 사고를 치셔갖고 이 법사위가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아까 우리 송석준 의원님께서 축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축하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우리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이 언제 야당 간사인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오늘 이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2024년 7월 19일 법사위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났어요. 왜 1년 전에 위증했던 거 왜 이제 하느냐? 네,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협치 말씀하셨는데요. 네, 협치 다 좋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오늘 야당 전당대회 있었던 것 같은데 도로 내란당 됐습니다. 네, 김기표 의원님과 박지원 의원님 등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들어서 찬성하는 위원님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현장 검정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 이성윤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현장 검정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희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있었던 과거의 옷들은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우는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만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주고 성원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으로부터의 개혁, 시급한 것은 내부를 향한 총격, 해당 행위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국민의힘의 소속이면서도 개파 정치를 위해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 행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누구와 싸워야 할지 분별하고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이게 좀 정치적 현안이 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존중하시겠습니다.
압도적으로 성공하고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압도적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할 저희 불침의 항공모함에 승선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직 민생, 증시회복, 소비진작, 소비생활 안정 등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성공적인 관세 협상과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인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발언하는데 지방방송을 계속하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 공천에 열심히 반영하겠습니다. 특강 듣다가 좋으시는 분은 바로 사진 찍혀서 첫 번째 강연자는 한국 정당학회 회장도 역임하셨던 여러분이 혹시 하실지도 모를 고민에 일단에 조금 도움이 되는 지금대로 가면은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정말 어쩌다가 동전 던지기로 이기는 대선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총선은 어떨 거냐?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계속 100석 언저릴 거야. 아니면 90대 후반이거나. 근데 지금 민주당은 수도권 정당이 돼버렸어요. 100석 넘게가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진성준류의 자본주의 생각하고 이소영류의 자본주의 생각이 충돌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큰 민주당이 돼버렸는데 여기는 쪼그라드는 거죠. 수도권 승부에서 최대 40%, 과반 이상은 번감생신 바랄 수 없을 거고 영원한 제2당 만년 야당으로 만족하는 거는 오케이. 그래서 최대한 40%. 2008년처럼 압도하는 경우를 제2야당의 구조가 악순환으로 계속 반복되지 않는 이공합동 세대의 외수가 그런 점에서 보면 도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